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입니다. 어제 정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환영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어제 말씀드린 대구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계획에 정부 지원계획을 추가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대구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5명이 증가한 총 6,066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512명은 전국 70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2,460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하여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99명입니다. 어제 하루 완치되어 퇴원 퇴소한 환자는 27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744명입니다. 또 어제 하루 77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09명의 환자가 입원 입소할 예정이며 33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96명의 환자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체중증 환자는 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그리고 3월 15일 추가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한 문성병원 등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연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확보한 53건의 교인 명부와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기준 신천지 12개 지파 교인 수는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유년부 신자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193만 3,95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다대오 지파 교인 수는 13,029명이며 대구교회 소속 교인은 9,00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대구거주 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479명 중 일부는 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교인이고 나머지는 대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지역 거주 교인으로 추정됩니다. 9,007명을 조직에 따라 분류해보면 장년회 922명, 부녀회 3,077명, 청년회 4,403명, 학생회 313명, 유년회 29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명단 중 방역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은 유년회 명단과 고위험군인 건강닥터 봉사자 명단입니다. 유년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292명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현재 대구시가 관리 중인 명단과 비교한 결과
121명이 일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유년회 292명 중 208명이 이미 검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음성이 177명, 양성이 23명, 결과 대기 중인 아동이 8명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 83명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2018 건강닥터 봉사자 명단에 등재된 85명에 대해 교인 명단과 질병관리 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81명이 검사를 받고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번호 불명, 성명 중복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명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계속 추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현황 자료, 재정회계대장, 증빙 서류처를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임차료, 이용료를 등 공과금을 지급하는 39개 시설이 파악되었고 이 중 34개 시설은 시에서 이미 폐쇄 관리하고 있고 5개 시설은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컴퓨터 49대는 지난 12일 신천지 교회에서 보안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오늘 오후 중에 설치 완료되면 내일 재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컴퓨터 조사 분석은 IP 주소 문제로 신천지 교회에서만 연결 확인이 가능하여 신천지 대구교회 내로 경찰과 함께 진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에 대한 분석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여 신천지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2주간만 더 참고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는 시민운동인 코로나19 종식 3.18 대구운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합시다. 다중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335호 모임도 하지 맙시다. 둘째, 손 씻기, 2m 거리 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킵시다. 셋째,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말고 진료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금해 주십시오. 넷째, 완치되었거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스스로 건강체크를 세심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그리고 SNS로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2주만 더 참고 힘을 내면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종식시키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영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없으십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36명이 대구시에 계십니다. 에크모를 사용하시는 분은 11명이 계신데 에크모 사용자하고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인공호흡기 사용자 안에 에크모까지 사용하는 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인공호흡기 따로 에크모 따로의 개념은 아닙니다. 좀 참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에서 에크모까지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36명이 계시고 에크모는 11명 있으십니다. 오늘 299명의 입원 대기자라고 그 시장님께서 브리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4점 이상 스코어링을 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88명이십니다. 88명인데 이제 퇴원자, 퇴소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오늘 대구 동산병원에 41명이 트리아지로 입원하고 등 대부분 조금씩 줄여가고 해소하면 또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증상이 생기면서 재평가했을 때 또 입원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줄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대구에 추가 확진되어졌던 확진자 41명에 대해서 어제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1명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2명, 신천지 관련 접촉자가 11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17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졌었고 11분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문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 한 분이 어제 추가로 확진되어졌었고 리더스 병원에 간병인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먼저 질문 받으시겠습니다. 네, 이주영 기자님. 예, 대구일보 이주영 기자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2천억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들 생존 자금 지원책을 만드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사실 이분들의 지원은 데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지원이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긴급 생계 자금 대상자는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회복지안전망 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대구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는 3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3억 미만의 매출을 가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대체로 한 18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 긴급 생존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목표하에 정부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추경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 기준들은 정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의 지원 기준도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정부의 기준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꼭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 차원의 지원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정부 추경 결과가 나와봐야 거기에 맞추어서 대구시의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계획, 대구시의 지원 계획을 합쳐서 추경 결과가 나온 대로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상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나요? 네. 예상 시기 한 달 안에 된다, 두 달 안에 된다. 가장 빠른 시간 내 저희도 지금 하려면은 조례 개정과 그리고 추경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어제 시의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는 이런 사항으로 원포인트 의회를 조속히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추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원포인트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경묵 기자님. 네, 한국경제신문 오경묵 기자입니다. 시장님, 지금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큰 물건을 이렇게 경기도로 가져갈 수는 없는데 경기도에 인증이나 검증하는 분들이 대구로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지 않아서 수출을 원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대구를 단순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끼고 활동을 했는데 서울 가더라도 2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마스크를 끼고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활동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김보성 씨 그 방송국에서 마스크 나눠줬는데 2주간 격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여기 뭐 대구에 취재하러 왔던 기자가 서울 가서 또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단순 방문 경우에는 어떤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더 잘 아실 텐데 한번 제가 강조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지역을 방문했다고 해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그런 지침 없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다고 해서 2주간 무조건 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자가격리한다 지침은 있을 수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방문했든지 간에 그 지역의 확진자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은 그분은 어디를 방문하든 자가격리 상태에서 14일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최수경 기자님. 예, 영남로 최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중에 신천지 이외에도 확진자가 2,000여 명 정도 있는데 혹시 이들에 대해서 종교를 분류하는 점을 묻고 싶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도 일부 종교에서 주기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감염될 개연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진자 신천지 교인은 신천지 교회로부터 받은 명단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된 명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천지 교인 명단은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군에 속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나 아니면 사찰이나 그리고 성당에 예배를 저희들이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고 지금 각 종교단체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예배나 종교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잘 우리 역학당국,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단체 지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인들,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저희가 3월 28일까지 2주간만 더 참고 힘내자 이 3.28 대구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이한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금 이 행정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유의미한 게 제가 보니까 유년의 명단과 건강닥터 봉사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강닥터 봉사자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쨌든 관리하에 안 있던 새로운 명단이 아동 84명과 이 건강닥터 봉사자 4명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일평을 하신다면 이걸 통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그 감염 지원단에 여쭤볼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김신요양병원의 확진자들이 포트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몇 명이 병원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요양병원 내 확진자들이 그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안 되고 있는 뭐 이유가 뭔지, 대책이 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분석하는 자료들은 컴퓨터 속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돼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경찰과 함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중간 보고로 말씀드린 것은 문서, 서류, 장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9,707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대구교회의 신도 교인들은 명단으로 다 확보가 되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른 자료들을 전부 추적해 본 결과 그 조직상으로 몇 명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나온 것이 9,007명입니다. 지금 명단으로 우리 명단과 대조해서 지금 우리가 확보한 장부 등에 있는 명단과 대조해서 한 70%는 일치합니다. 나머지 30%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장부 명단이 저희는 정확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단들은 2002년도나 2019년도 작년이나 올해 작성된 교적부 명단이 아니라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장부 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탈퇴한 분들도 있고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확보한 장부 부분들은 참고용으로만 될 뿐 그것이 신천지 교인의 정확한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자료로는 일단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해 본 결과 9,007명이 나왔고, 그 9,007명 중에는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인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원이 292명입니다. 이 292명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원 명부와 대조해 본 결과 121명은 일치하였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우리가 관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전체 프로그램 상에 검체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과 대조해 보니까 208명이 이미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신천지 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받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받지 않은 8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닥터 봉사자들은 거기에는 소수의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계시고 물리치료사들도 계시고 이런 명단이 85명입니다. 이 85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한 절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된 명단은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보내서 고위험군으로 추가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85명을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상에 있는 진단검사를 받은 분 명단, 고위험군 명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교회 교인 명단 이 세 개와 대조해 본 결과 81명은 진단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다만 4사람은 정확한 신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김공공이라는 분이 저희 명단에 15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 파악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나 경찰과 협의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받았는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추적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LGL 기장 대구방송의 권수경 기자입니다. 혹시 지금 신천지교회 행정조사 관련해서 있는데요. 479명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혹시 이 명단 안에 고위 공무원이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들을 확인해서 이들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에 조치 사항이 좀 제반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건강닥터 봉사자들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대구에서 발생했던 어떤 집단 감염 사실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2명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492명은 저희들이 타 주소지로 전출이 되었거나 또 일부는 저희에게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그것으로 추정을 할 뿐이지 429명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아마 왜 이렇게 됐느냐를 신천지 교회 이 간부에게 물었더니 자기들이 워낙 오랫동안 명단을 관리했기 때문에 최근 명단 부분들은 사실은 장부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컴퓨터상으로 관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생 1,800명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장부상에는 교육생 1,800명도 없습니다.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속에는 정확한 교인들의 인적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MBC 권현수 기자입니다. 병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은 조금 줄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대구 그 환자를 위해서 좀 환자를 받아준 그런 병원들이 자기네들 어떤 그 환자를 위해서 좀 비워줘야 하는 뭐 그런 상황 오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 대구 환자 입장에서 병실이 부족해지고는 있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의료진들도 지금 피로도가 아주 누적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의료진 수급이라든지 또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이 병상을 내어주신 많은 이 시도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 국립중앙의료원 또 그 협조를 받도록 애써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병원들이라고 해서 병원 사정이 나은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병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구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이 의지가 꺾이거나 또 변동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 병원에서 완치되어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 문제는 지금 현재도 대구에 있는 병원들, 대구 의료원이나 대구 동산병원 같은 경우도 의료진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피로도가 누적해서 사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을 지금 공공인력과 그리고 자원봉사 민간 의료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들이 정말 많은 환자들을 지금 맡아서 치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의 사명감과 그리고 투철한 봉사 정신이 아니면은 아마 이 시기를 견디고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경향신문 백경이라고 기자입니다. 신천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역학조사가 행정조사 통해서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 그 7층에서 9층 사이 CCTV를 일단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CCTV 현재까지 확보된 사항이 좀 궁금하고 행정조사 통해서 그 역학조사 벌이는 부분을 좀 중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신천지 쪽에서는 4층 예배당 내부하고 뭐 대출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예배 모습이 다 담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9층에 CCTV 관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조사가 많이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는 18일날 지난 18일에 30일 확진자 나오고 10일 뒤에 이렇게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압수수색이 좀 무산된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10일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 확진자가 좀 폭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행정조사가 좀 늦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언제쯤 이걸 고려를 하셨고 언제쯤 결심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대구시의 행정조사는 방역적인 관점에서 고려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로부터 가장 먼저 빨리 명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받는 즉시 우리는 자가격리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명단 누락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방역적인 관점에서 빨리 명단을 확보하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부분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4일 신천지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정조사를 한 겁니다. 행정조사를 단순히 교인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한 목표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감염원이었기 때문에 그 집단 감염원으로부터 추가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방역적인 관점에서는 오로지 생각을 있다. 앞으로도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방역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저는 빨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건물 내부에 있는 CCTV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부 CCTV는 교회 내부에 설치해 있는 CCTV를 확보해서만 이 건물 내부 사정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나갔을 때 설치되어 있었던 CCTV는 확보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TV조선 이진철입니다. 그 행정조사가 아무래도 압수수색보다는 좀 관계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혹시 신천지 관계자의 입회하에 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좀 조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다시 교회로 가져간다 하셨는데 이게 신천지가 그 10시간 넘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해줬는지 만약에 안 해줬으면 신천지가 과연 협조를 잘한다고 봐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조사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입회를 했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안 프로그램을 열고 재조사를 하는데도 신천지 교인들을 당연히 입회시킬 겁니다. 행정조사는 입회하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거부하면은 행정조사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수사당국에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과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까지는 일부 좀 마찰도 있고 실갱이도 있었지만은 비교적 행정조사하는데 무리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정도 있을 수 있는 이 컴퓨터에 대한 현장에 연결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풀고 그리고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포렌식하는 작업도 지금 현재로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YTN 같은 데서 행정조사가 늦었다,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 기자님들과 언론들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은 달게 받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조사라는 한계 상황에서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그리고 방역에 방해가 행위가 되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엄벌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 보안 부분들 네? 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가지고 가는지 신천지가 그 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보질 않았습니까? 이 IP 보안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김정석 기자입니다. 그 31번 환자 CCTV 관련해서 신천지의 성명자료 낸 걸 보면은 영상이 애초에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고 그 영상을 대구시에 제출한 상태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해명이 일단은 사실인지 궁금하고 맞으면 그 영상을 확인했을 때 좀 역학적으로 유의미한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그 영상 공개는 또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 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면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단하거나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희 기자님.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어제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어떤 지원이 시행된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지원 내용이라든지 국시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와 관련해서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9,007명 추가 확인 명단 포함해서 9,007명 신천지 신도들이 집결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더해서 추가로 확인된 5개 시설 이 부분도 최근에 그 신천지 교인들이 혹시 집회나 모임 같은 걸 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지 여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신우 단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김신우 단장님께서는 그때 하시죠. 하고 끝에서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가 본교회뿐만 아니라 51개 파악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폐쇄 조치를 했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감시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동안 출입에 하거나 그 부분들에 뚫어진 흔적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07명의 명단은 9,007명의 명단 모두를 정확한 명단을 확보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각 조직 파트마다 교인들의 현황이 있었습니다. 인원수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본 결과 9,007명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마 9,007명 전체에 대한 명단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9,007명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확보하지 않는 또 다른 명단이 있는지 부분들은 정확한 것은 아마 컴퓨터를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관련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우선 복구비에 대한 피해 복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가 눈으로 확인되는 피해이지만은 사회적 재난,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손실들이 많습니다. 영업상의 손실이라든지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조사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지금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조기에 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원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매칭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동안은 7대 3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저희 대구시가 매칭을 하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나 지원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난과 관련된 법 외에 감염병 예방법에도 우리가 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지원은 100%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받고 역학조사 관련 답변 드리고 환자 상태. 예, 조 기자님. 예, 고마이스 정의합니다. 지금 확진 환자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확진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할 수 있으려면 검사를 받는 인원을 줄어드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대구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자가에 대기하고 있는 확진 환자들은 20일이 되어야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되었을 경우에 자가 완치 판정을 하고 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IP 주소 문제는 IP 주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영치할 때 신천지 교회 측에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그냥 둘 경우에는 조작 우려 때문에 일단은 영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치 이후에 신천지 교회 측과 보안 프로그램을 푸는 문제를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오늘 중으로 아마 설치가 될 거고 내일부터는 재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질문하실 분들 하십시오. 저 처음 손 드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씩 물으시는 분들이 이따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으십시오. 네. 네, 뉴스미니 이상기자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그 성분 관련돼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얼마나 지금 성분이 모아졌고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된 성분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학 관련돼서 역학조사 관련돼서 혹시 그 신천지 대규모 감염의 시작점에 대해서 지금 뭐 질본과 소통이 되어 있다거나 확인된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병은 아까 질문 나왔던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관련 사항과 지금 말씀하신 역학조사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부단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성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들어온 성금은 이거는 대구에 한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1612억 원입니다.
이 중에 전국 단위 모집한 성금은 1269억입니다.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집사사 중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가 모금한 것은 1269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배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역 단위로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저희 대구시는 가장 피해가 많은 우리 대구시에 더 많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서 지역 단위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대구시가 어떻게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로 직접 기부한 것은 2개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그리고 대한적집사사 대구지사입니다. 이들 2개 기관을 통해서 대구를 지정해서 기탁한 것은 지금까지 343억입니다. 이 343억은 대구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집사사 대구지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재난상황, 감염병 재난상황에 필요한 부분들은 대구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협의하기 위해서 기부금 조정 협의회를 두고 기부금 조정 협의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어디에 쓸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3억 원 중에서 기부금 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배분된 것은 180억입니다. 이 180억은 마스크 구매, 그리고 의료진들 긴급 의료물품 지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 세트나 비상식량 등 구입, 그리고 보건소의 긴급 의료용품 지원, 그리고 전담병원 6개소와 생활치료센터 9개소에 대한 의료물품 등의 장비의 지원, 여기에 188억 원이 이렇게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잔액은 155억 원입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기부금 조정협의회의 논의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손 드는 분이 더 늘어나는데. 예. 오마이뉴스 안호 기자입니다. 신천지 명단 행정조사 하시는데 전국 규모를 파악하신 걸로 보이는데 행정조사 관할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500명 중에 대구 교회 소속은 지금 이 신도 8,460명 정도와 그리고 교육생 1,800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른 교회 소속이지만은 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와 관련된 것은 대구교회 소속, 그리고 또 다른 이 서울교회 소속, 이 구분을 하고 이거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은 역학조사가 다 일그러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구교회 소속이지만은 주소지나 거주지를 다른 지역에 경북이나 특히 광주나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다 서로 이첩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교회 소속의 교인들이 얼마냐라는 것을, 그리고 대구시 그중에서도 대구가 관리해야 될 인원이 얼마냐라는 것은 전국 단위를 같이 보지 않으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속에서 전국 단위와 그 속에서 대구 경북과 그 속에서 대구를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부터 손을 뜨셨는데. 네, 채널A 배윤희 기자입니다. 아까 고위험군이라고 한 건강닥터 봉사자는 어디에 봉사활동을 했었는지, 어째서 그러니까 의료진이
지금 고위험군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군으로 이 지정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료진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확보한 85명 중에는 예를 들면은 이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몇 분들은 고위험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어디에 봉사활동한 것은 봉사활동한 기력은 장부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명단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예. 네, MBN의 이수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발표하셨을 때 신천지 측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이제 확보하셨고 39개 시설 중에 34개 시설은 시에서 이미 폐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5군데 시설은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개 시설은 이제 시가 이제 추가로 확보하고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이 파악한 시점 연재도 이 당시 이 시설들이 전도 사무실하고 동아리 연습실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최근까지 모임을 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동산 장부, 회계 장부를 통해서 돈이 지출이 되거나 기록이 있는 부분들이 5개가 추가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번 행정조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던 거고요. 그 5개 중에 하나는 주소까지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부상으로. 그러나 4개는 장부상으로 이것이 어딘지 이 부분들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 조사와 함께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미 폐쇄된 건지 아직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지 교회 내에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은 밖에 별도의 공간인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공간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행정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임은 없었나요? 모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까지 장소적인 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한 군데는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또한 모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신천지 교인들이 대부분 자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교인들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생활치료시설이나 그리고 병원이나 자가의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월 14일 날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그리고 제보를 받고 경찰들이 확인한 것으로서는 추가 모임들이 없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환자 상태와 역학조사 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요양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남아 있느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현재 9명의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왜 전원이 어려우냐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병원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자인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전원 또는 이제 자가격리를 해서 다른 환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김신요양병원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은 의학적인 치료 이외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남아있는 9분들은 상당히 중증의 와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병원에 저희가 전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료 인력 이외에 요양 서비스를 해줄 전담 인력들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또 병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계속해서 확보해 왔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제 원래 12명에서 3분을 이미 전원 조치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9분도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최초 전파 경로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대구시 환자만으로는 최초의 감염원이 어디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요양보호사 부족 때문에 와상 환자가 이제 전원이 좀 힘들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게 의료진과 별도로 요양보호사가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전원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그 의료원의 포화 상태의 문제 좀 확인해 주시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해서 전원하는 것들은 치료적인 중증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신요양병원에 계신 9분들은 와병 상태이고 상당한 이제 요양 서비스를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의학적으로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중증의 이 정상으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저희가 전원을 의뢰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YK님 유기자입니다. 아까 리더스 병원이랑 문성병원에 추가 확진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감염 정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내에서 감염된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성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도 전환과 케이스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뭐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감염 사례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문성병원 같은 경우에 추가 확진되어진 분은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접촉자셨고 저희가 별도로 격리 상태에서 있는 중에 이제 확진된 케이스고요. 실제 리더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문성병원에서 전원 가신 분으로 인해서 접촉되어진 요양보호사십니다. 그래서 현재 문성병원에서 전원 간 다른 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리더스 병원과 그다음에 드림병원에서 저희가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드림병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리더스 병원은 이제 오늘 이번에 한 번 더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예, 아까 박철희 기자님 김진일 기자님께 질문하시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 1일 날 저녁에 그 중앙인상위원회 분들하고 오셔가지고 미팅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 아래 타 시도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분명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혹시 관련 이송 실적이 어디까지 있다면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신규 확진자는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중증 환자 숫자는 그만큼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응급실 같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보다 의료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가 맞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송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내일 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송이 되었지만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벌써 숨이 찬 단계가 되면 환자들 이송하다가 사망하는 부담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면 절대로 이송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송의 적기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숨이 이제 차려고 산소 정도 시작을 하거나 바로 전이나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어렵다라는 게 그때 NMC에서도 내려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을 이송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발표 때 보면 10여 명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20여 명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하다가 요즘은 30명 이상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다하는 치료는 중환자의학이라든지 호흡기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 기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감염내과에서 그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더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할 수 있는 음압이 되는 그런 역량들을 점점 키워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거에서
중해지면은 어려워서 우리 능력을 더 키우고 있고, 중환자들이 안 주는 것은 앞으로도 고령자가 계속 있고 중증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신화는 줄지만은 중환자들은 계속 뭐 30여 명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 한두 주 내에 금방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그 질의하실 분은 실무진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